아이고, 머리가 꼭 수건 두른 것처럼 빡빡도 받고 막지도 않고 이런 멍하니 정신이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입술이나 입안이나 혀가 바짝 말라가지고. 안녕하세요. 영화년 용한 한의사 염용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혈액오염이 치매를 유발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치매가 쉽게 올 수 있는 몸의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릴 증상들은 제가 36년 경력 동안 봐온 임상 경험에 비춰서 뽑아본 리스트입니다. 보시고 나에게도 이런 증상이 있는지 잘 체크해 보세요. 증상들을 알아보기 전에 환자 케이스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년 전에 저희 한의원을 찾아주셨던 82세 어머님인데요. 대학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를 판정받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증상이 어땠고 또 어떻게 호전됐는지 전화로 인터뷰해봤습니다. 제 어머니는 82세이고 연세는 좀 있으시지만 지금까지 크게 편찮으신 데 없이 잘 지내오셨어요. 2022년 7월 중 아침 어머니께서 갑자기 은은해진 말과 함께 걸음걸이가 이상한 것을 보고 즉시 신경외과에 가서 MRI를 촬영했어요. 그 결과 뇌경색으로 인한 혈관 치매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흔히 말하는 중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을 몰라보고 삼촌이라고 인사를 꾸벅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대학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받아 저희 집으로 모셔와서 감정을 하게 되었는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허리 골절까지 생겨서 도저히 저희 집에서는 치료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고향 어머니 댁으로 모신 후 정성껏 간호하면서 용화 한의원의 염려화 원장님을 찾아뵈었어요. 기존 한의사들과 진단법 차이는 완전히 다르고 정확한 진단에 충격을 받았어요. 한약을 복용하면서 침치료는 주 3회 병행하여 원장님의 진료와 처방대로 관리를 하니 일주일마다 회복되는 속도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이제는 90% 이상 회복하셔서 가벼운 운동도 하시고 일반적인 대화는 95% 가능하게 돼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위 분들이 어머니를 보시고 3개월 만에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데 놀라며 이런 모습에 저 또한 뿌듯함을 느끼고 나이 드신 어머니의 건강을 되찾아주신 용화 한의원 염용화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경우처럼 뇌경색 같은 증상들은 치매가 올 수 있는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먼저 뇌와 관련된 증상들부터 알아보도록 해요. 너무 몸을 무리를 하셨거나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뇌경색이나 뇌출혈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실제 또 정상으로 말이 어눌해졌다든지 손발에 운동이나 감각에 장애가 있었다든지 어지럼증이 심했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MRI나 CT를 찍어서 진단을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뇌 전반적인 혈액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치매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에 보이시죠? 출혈이 많이 돼가지고 시커멓습니다. 예, 피 덩어리도 있고요. 피 덩어리, 혈전이 만들어지면 혈관을 막아버려서 혈관이 좁아지죠. 그러면 산소 공급, 영양 공급, 혈액 공급이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간혹 아이고 골이 시끄러워서 죽겠어요. 머리가 흔들거려요. 정신이 없어요. 뭐 이런 경우 많죠. 이건 뇌명장이에요. 뇌가 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뇌가 뇌 영양분이나 뇌의 주위를 보호해주는 뇌 척수액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거나 순환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뇌가 위축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신호예요. 신호. 이런 경우에는 치매 중에 퇴행성 노화로 인해서 오는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오기가 쉬워요. 이런 분들은 정상인보다 뇌가 많이 쪼그라들 있습니다. 그죠? 뇌 상당히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 그러니까 독소죠, 독소. 이것들이 떡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뇌 동맥류나 뇌 정맥류 같이 이제 혈관이 이제 정상적인 혈관이 아니고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딸기 모양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뇌에 벌써 뇌 혈관벽 자체가 상당히 탄력성이 떨어졌고 뇌 찌꺼기들이 많이 쌓여서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뇌 그 혈액 흐름 자체가 너무
너무 느려가지고 옆에 있는 찌꺼기를 쓸고 쭉 가주는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는 거죠. 이런 분들은 동맥하고 이 정맥 이 부분 보이시죠? 이게 엉켜가지고 실타래처럼 엉켜 있어요. 엉켜 있어서 상당히 이 불순물들이 많이 쌓이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동맥경화로 약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동맥혈관에 떡지 붙어가지고 동맥벽이 단단해져요. 단단해가지고 쉽게 해서 길에 뭐 돌이라든지 물체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다니는데 불편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산소 부족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이제 만드는 원인들은 주로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골초, 그다음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가 나오는 거죠. 특히 MRI 찍어보면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혈관 흐름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뇌가 간혹 석회화되어 있다는 분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몸에 불필요한 독성 물질들이 쌓이는 거잖아요. 이게 뇌에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뇌 세포의 자체가 소통이 안 되고 이게 차단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간혹 여러분들 아이고 머리가 꼭 수건 두른 것처럼 압박도 받고 막지도 않고 이런 멍하니 정신이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머리가 텅 빈 듯한 이런 느낌 드시는 분들은 내가 벌써 뇌 신경 전달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혈관의 흐름 속도라든지 그 혈액이 또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 공급량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독소들이 쌓여있다든지 콜레스테롤이 쌓여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이런 신호도 여러분들 검사상은 안 나와요. 그러나 이걸 무시하면 여러분들 치매가 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교통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뇌를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가볍게 출혈이 됐다든지 그죠? 주위에 뭐 혹도 튀어오르는 경우도 있고 뭐 혹이 주먹만한 게 뭐 올라왔다 이런 좀 약간 가장된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혹이 그게 한참 동안 뭐 이런 몇 달 갔다 이런 분들은 상당히 뇌혈관벽에서 찌꺼기들을 탁한 피들을 이렇게 흡수해주는 이 스펀지 능력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뇌 곳곳에 오염된 혈액들이 상당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내 몸이 나빠졌을 때 다른 또 독성 물질과 합해져서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꼭 치료하셔야 됩니다. 물론 한방 치료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코올은 뭐 치매하고 밀접하죠. 술병 뒤에 보면 나와 있죠. 과도한 음주는 간경화, 치매 이런 걸 유발한다고 되어 있죠. 그게 헛말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알코올성 치매라고 따로 분류가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드시는 것은 약이고 가음하고 빈도수가 잦은 것은 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을 만든다. 그리고 여러분들 간혹 이제 어지러워서 눈앞이 캄캄하거나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이렇게 어지러워서 좀 생활하기 곤란한 것을 몇 번 느끼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요즘 어지럼이 흔하죠. 근데 이제 뭐 빈혈로 인해서 오는 그 어지럼도 상당히 치매와 난중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해 자체가 폐인 감각을 유지하잖아요. 손해 자체가 부담을 받아서 오는 어지럼증, 그 다음에 또 뇌의 영양이 부족해서 오는 이런 어지럼도 나중에 치매와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심한 편두통, 또 긴장성 두통이나 진통제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드시는 분들 있죠.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빨리 이 두통을 치료해야 됩니다. 보시면 이 두통이 많이 있었을 때 그 녹색과 청색 부위는 상당히 안 좋은 부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혹 파킨슨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 사진 보면 이 흑색질이라고 이게 지금 파킨슨 환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킨슨이 있을 경우에도 치매로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것은 한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팔다리를 춤추듯이 이렇게 걷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상당히 치매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간혹 여러분들 뭐 무리를 좀 많이 했더만 눈이 충혈되고 실핏줄이 터져서 벌겋게 돼서 며칠 가는 분들 있죠. 그래가지고 간단히 끝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자주 있거나 또 검사를 해보니까 망막 출혈이 된다 이런 분들은 상당히 모혈관이 손상이 쉽게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뇌 기억세포에 관련된 그 혈관 조직도 쉽게 해서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출혈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항반변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요즘 또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요즘 사진에서 보이시죠. 이런 분들도 상당히 이게 시신경을 위축을 시키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망막 혈관 질환이 있다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항반 변성으로 인해서 시신경이 위축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망막 중심 동맥이 이게 폐쇄돼 버려요. 여기만 폐쇄되는 게 아니잖아요. 뇌 혈관 조직도 상당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요즘에 너무 바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일찍 노안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30대 후반에 제가 오신 분들도 간혹 봤거든요. 뇌 자체의 노화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한의학적인 치료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명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뭐 여기저기 다녀도 치료가 잘 안 되고 영양제, 혈액순환제 이런 거 드시고 해도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청도 한의학적인 한약을 쓰고 약침도 맞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다 치료된다는 것은 힘들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속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기하고 연결되는 그는 뇌, 숨뇌, 소뇌, 중간뇌 그리고 대뇌 피질에 있는 청각하고 관련된 부분, 이런 뇌 부분들이 청각하고 관계가 다 돼요. 결과적으로 기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이런 신경 전달 시스템에 상당히 문제가 초래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치매와 관련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구내염이 계속 심해가지고 혀가 탁 패이면서 하얗게 되는 부분들 좀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면역 시스템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이나 이런 게 쉽게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몸의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구내염이 지속되면 음식을 제대로 못 드셔요. 조금 뜨거운 거 드셔도 너무 따갑고 아프고 시리고 맵고 짠 거 드셔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하죠. 그래서 뭐 간혹 뭐 비타민제, 영양제 드셔가지고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분도 있지만 반복되는 분들은 꼭 한약을 드세요. 너무 치료가 잘 돼요. 그리고 입술이나 입안이나 혀가 바짝 말라가지고 진료받으러 오셔도 껌 씹고 계시고 사탕 드시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침이 안 나오신대요. 그리고 밤에도 주무시다가 물을 한두 컵 일어나서 드시지 않으면 이게 너무 바짝 말라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하나의 신호죠. 뇌에 필요한 뇌 척수액이라든지 뇌 영양분도 부족해서 바짝 마르기 시작했다라는 사인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는 경우는 꼭 한방치료 받으세요. 혀에 이제 자결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죠. 혀가 화끈거려서 이게 열이 나는 거예요. 혀가 너무 열이 많이 나죠. 상당히 견디기 힘든 분들 많습니다. 이건 이제 심장의 스트레스예요. 늘 긴장하고 또 화가 나는데 참기도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설자결 증후군이 있는데요. 뇌까지 열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는 분들은 간혹 머리 자체도 열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 특히 정수리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홍조 있는 분들도 같이 있고 이런 분들 같이 다 이건 한약으로 치료해야 될 난이도가 좀 높은 병이에요. 가슴하고 관련되는 말씀 드릴게요. 가슴샘 여기에 타이모신이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죠. 이게 신경 안정시키고 뇌 활성화를 시키는데 이게 우라가 차면 분비가 안 돼요. 그래서 우라가 차가지고 겨울에도 방에 불도 넣지도 못하고 창문을 열고 자야 되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곤란한 분들 많죠. 이런 분들도 검사하면 또 심장 검사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한의학에서 치료해야 될 병이에요. 그래서 목까지 벌겋게 올라와가지고 이런 분들은 이 심장의 열로 인해서 또 단백질 이런 게 독소화가 엄청나게 빨리 진행됩니다. 세포가 또 빨리 파괴됩니다. 교감신경이 또 항진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이나 이런 게 또 장기 자체의 운동성이나 이런 게 다 문제를 주죠.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힌 가슴을 엉 뚫으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간하고 어떻게 치매가 연계될까? 의아해 하셨지만 앞에 알코올 연관성 들으셨죠? 간은 콜레스테롤 자체를 적정하게 조절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해독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이 해독이 잘 안 되면 감기 끼면 냄새가 독합니다. 암모니아 제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도 신경 써야 됩니다. 알코올성 간염을 앓은 적이 있거나 앓고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되죠. 특히 이제 알코올이 여러분들 대뇌나 소뇌, 해마에서 분비되는 가바라는 물질이 있죠. 요걸 이게 분비가 안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신경 안정이 안 되고 뇌가 상당히 활성화를 잘하는데, 술도 많이 드시면 소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술잔만 들면 이렇게 덜덜덜덜 뜨는 분도 있죠. 많이 뜹니다. 그래도 술을 드시고 계셔요. 이런 분들 치매 걸릴 확률이 정말 죄송합니다만 99.9%입니다. 여러분 제발 당장 좀 술 좀 끊으세요. 알코올로 인해서 간이 어먹게 엉망된 거 보이죠? 우려돼 가지고요. 그다음 간경화입니다. 간경화도 역시 심하게 끔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간이 있는 분들 좀 있으시죠? 지방간을 아주 가볍게 넘기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지방간이 있으면 지방이 분해되거나 지방 자체를 제거하는 그런 능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몸에 전반적인 불필요한 지방들이 많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 지방간이 오래되면 간염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경화도 더 나아가 될 수 있고, 뭐 좀 심한 경우에는 간암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간이 혈액을 타고 뇌혈관에 들어가서 세포막 자체에 그렇게 붙어가지고 이게 차단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 자체가 쉽게 해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데 이게 방해 물질이 되죠. 그죠? 그리고 뇌혈관 벽에도 이 불필요한 지방들이 쌓여서 동맥경화도 만들 수도 있고, 혈관 자체의 탄력성도 떨어지고 혈관에 이렇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우리 차도에 뭐 물건 같은 거 떨어져 있으면 피해가야 되잖아요. 그럼 속도가 떨어지죠. 차선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몸에서도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간 기능이 또 저하되면 여러분들 해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손에 보면 손바닥에 빨간 점들이 나타나요. 사진에 나타나죠. 점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간 기능이 해독이 잘 안 되고 이러면 콩팥에도 부담을 줘가지고 콩팥까지 영향을 미쳐서 독소 배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 뇌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제 가벼운 경우에는 불면증이 오고 머리가 막지 않고 심하면 또 혼수까지 올 수가 있죠. 심장은 혈액순환이나 그런 거하고 밀접하죠. 특히 부정맥이 있는 분들 간혹 그런 진단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부정맥을 의사 따라서 아주 가볍게 여기는 분도 있고, 또 상당히 이건 중요하다라고 뭐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걸 중요시 여기는 의사 선생님에게 더 많은 심리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왜냐면 심장이 뛰다가 쉰다든지 불규칙하게 뛴다든지, 그러면 아주 가늘게 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빠르게 이렇게 뛴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심장이 내가 살아온 삶에 비해서 심장이 너무 과부하를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이 빡세고 힘들고 휴식하는 시간들이 적었고, 그리고 삶이 너무 압박을 많이 받았고 무리를 많이 했다라는 이게 하나의 사인이기 때문에, 이 사인을 무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나중에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정맥으로 인해서 뇌혈관 흐름이 안 좋아지는 그런 치매 환자들도 있거든요. 심장이 뛰어서 이렇게 뇌로 잘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올려주는 이게 속도와 그리고 한꺼번에 처리되는 총량 자체가 많아도 문제가 되고 적어도 문제가 돼요. 부정맥은 한의학 치료로서 아주 유효한 그런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상당히 많아요. 한의학적으로는 간상동맥혈관이 막혀가지고 이제 협심증이나 심해지면 이제 심근경색이 생기잖아요. 이런 분들 심장의 펌핑도 지장을 많이 받고, 또 그로 인해서 간상동맥만 막히는 게 아니고 이 피 덩어리들이 뇌혈관에 들어가서 뇌혈관이나 이런 조직에도 상당히 막히고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심근경색 그림 뭐 여러분들 보시고요. 예, 상당히 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부전은 상당히 몸에 필요한 혈액 자체를 뇌에 지금 15% 정도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잘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 잘 조기에 여러분들 약도 잘 챙겨 드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장, 위, 이자, 소장 기능에 이제 이상이 있을 때 이게 또 치매하고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럼 치매하고 연결 안 되는 게 없네? 사실 연결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분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 기능이 떨어지거나 제 역할을 못했을 때는 뇌 자체가 혼자 존재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장은 이제 노쇠 척혈구가 청소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간혹 혈액 검사해 보면 철분이 부족한 건 빈혈이죠. 그것도 물론 치매하고 관계되지만 이게 어느 때 이게 척혈구가 청소가 안 돼가지고 철분이 상당히 가다하게 많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혈액이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게 있죠. 그리고 혈액 자체의 무게가 또 무거워지겠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뇌혈관에 들어가서 상당히 불필요한 독소를 만드는데 관여를 하죠. 위는 이제 여러분들 간혹 담적이라는 병이 검색돼 갖고 실제 확인해 보면 있죠. 또 위 바닥에 가스가 쌓여가지고 이게 이 독소들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혈액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머리를 다 돌죠. 온몸 전신을 다 돌고 머리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독소가 역시 뇌에 들어가서 독성 물질을 만드는 거죠. 소장도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호르몬이 95%가 소장의 연동 운동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로토닌 호르몬의 분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소장이 잘못되면. 그리고 아미노산이나 당 자체에 흡수하는데 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뇌가 활성화될 수가 없죠. 이자 췌장이죠. 소화효소 분비가 잘 안 되면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지방 이런 분해 효소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음식이 들어가서 이게 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무조건 독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독소가 만들어서 혈액이 오염돼서 결국 뇌로 들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호흡을 통해서 이제 가스 교환을 하는 거죠. 이산화탄소하고 산소하고 그죠? 교환을 해주는 건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산화탄소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늘 막지 않고 완전 구렁 끼인 듯이 신진대사를 장애를 일으켜 가지고 집중력, 주의력, 기억력 다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만성 폐쇄성 질환이 있는 COPD 있는 분들 앉아 있기도 힘들죠. 이런 분들 제가 좀 몇 개에서 치료는 해봤었는데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방적인 치료가요. 그리고 만성 기관지 천식하면 오랫동안 되면 공기 흐름 자체가 폐쇄가 되죠. 폐쇄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산소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뇌에도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됩니다. 콩팥이 안 좋으면 일단은 하수관 시스템이잖아요. 몸에서 이게 몸에 노폐물, 독소 이런 찌꺼기 이런 거 불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몸에 쌓이는 거죠. 쌓이면 다시 그 세포를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이게 돌죠. 그럼 뇌에도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콩팥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하는 게 또 있어요. 적혈구 생성 이게 해주는 이런 공간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적혈구가 모자라면 여러분들 피가 모자라지잖아요. 적혈구 안에 헤모그리빈이 있잖아요. 여러분 비닐 검사 헤모그리빈 하죠. 이 적혈구 생성이 안 되면 뇌에 피가 원활하게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럼 당연하게 뇌가 위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로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일도 많고 힘들고 이러면 갑자기 탈모 생기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분들은 머리, 뇌혈관, 큰 혈관도 물론 마찬가지죠. 모세혈관들의 모근에 머리 뿌리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 공급 라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표피에만 문제가 처음에는 생겼다가 끝에만 나중에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탈모도 치료를 해줘야 되는 병이에요. 자가 면역 질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하고 동진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병이에요. 책이 이제 제가 쓴 책이 3권이 있는데 이 중에 혈액 대청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서 좀 중요시 여겨서 이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상당히 한방에서는 이제 이게 어혈이라는 개념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간혹 앓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루퍼스, 베체트병, 쇼그렌, 특히 이제 또 류마티스 관절염도 들어가죠. 베체트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좀 대체적으로 치료가 잘 돼요. 한방적으로 좀 잘 돼요. 쇼그렌 같은 경우도 너무 건조해가지고 눈물도 마르고 눈이 뻑뻑하고 입도 말라서 많이 힘드신데 이런 경우에도 한약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간혹 혈액 검사해 보면 류마티스 관절 인자가 좀 높게 나온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약 건강 관리에 조금 더 유의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좀 내용이 참 많죠? 지루하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요? 아이,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방치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대학병원, 그다음 일반 병원, 그다음 한의원 이런 데 잘 치료 잘 하시는데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셔서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안녕.